히트펌프 얘기를 뉴스에서 봤는데요. 되게 황당한 게 유럽이 그러면 가스를 갖다 러시아산 수입 안 하면 되지. 히트펌프로 다 하면 되지. 왜 수입한대요? 되게 웃기잖아요. 히트펌프 연기력이 거의 안 나온다고. 그러면 러시아산은 그 가스를 왜 수입하냐라는 거죠. 나는 수입하지 말지. 히트펌프로 다 하지. 히트펌프는 원리가 제가 보니까 좀 봐야 되겠는데, 공기 중 바깥의 공기가 더 따뜻하다는 거예요, 집안의 공기보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압축을 시켜갖고 이렇게 압축하는데 돈 많이 들긴 하는데, 에어컨 같은 데도 이제 압축기 있고 이렇게 그 공기를 이렇게 압축을 해갖고 마찰을 일으켜가지고 열을 일으켜갖고 하거나, 또는 거기다 가열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요. 냉장고도 그렇게 해요. 근데 이게 바깥의 공기가 더 따뜻한가요? 겨울에? 그래 바깥에 싸시지 뭐하러 집안에 싸. 참 약간 되게 황당하지 않나요? 네. 히트펌프가요 원래 지열과 관련이 있어요. 지열 밑에 지열이 따뜻한 데가 있어요. 온천수도 있고. 자연 지열 히트펌프는 땅속 온도가 연중 일정하게 10도씨, 20도씨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열원으로 활용해서 냉난방열에 급탕을 수행한다. 고열 친환경 시스템이에요. 여름에는 실내 열을 땅속으로 방출을 하고, 겨울에는 땅속 열을 흡수하여 난방의 화석연료 대비 높은 에너지. 따뜻한 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열의 이동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거거든요. 히트펌프 원리는 이건데, 뉴스에 이것이 나와서 그럼 유럽이 뭐하러 그럼 가스를 수입하냐? 지금 히트펌프로 다 하지. 그리고 바깥에 공기를 갖다 끌어들여서, 뉴스에서도 어느 정도 검증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뉴스로 다룰 때 바깥에 그렇게 온도가 따뜻하면은 바깥에서 사실 버릇이랬어요. 되게 황당하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히트펌프가 구글 자료에 의하면요. 태양광 3kW와 혼용을 했을 때 히트펌프가 연간 약 150만 원 수준의 전기요금이 한 달에 한 15만 원꼴 되겠네요. 이렇게 저 약간 주택이 큰 데는 저 넓은 평수는 더 들어가요. 전기요금 15. 우리나라 같은 누진세에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죠. 심한 전기 보일러 대체용은 최대 5에서 15kW 높은 소비 전력을 사용한다. 주택용 누진제 적용 여부 요금 폭탄이 발생할 수 있다. 전용 요금제 적용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뉴스에서도 좀 검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그 뉴스로 그 발표를 하기 전에. 아니면 나중에 정정 보도를 내든가. 이게 아니 그렇잖아요. 유럽에서 히트펌프로 그렇게 바깥에 온도가 따뜻하면 바깥에서 사시든가. 아니 그러니까 유럽으로 뭐하러 러시아 가스를 수입하냐라는 거지. 거의 전기료가 안 나오면. 히트펌프가 원래가 나온 게 지열이 따뜻해 거기서 뽑아낸 히트펌프 가격도 꽤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열이 10도, 20도씩 따뜻하니까 겨울에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끌어올려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콘크리트 다 하잖아요. 콘크리트 다 하는데 바깥도 아니고 이제 지열을 하기도 좀 애매하죠. 도시에서 콘크리트 건물 기초를 뚫고 그렇게 해야 되나? 도로에 들어야 되나? 이게 좀 어렵죠. 그래서 히트펌프가 이제 뭘로 작동을 하냐? 그럼 이것도 전기로 작동을 한다는 거죠. 공기 중 열을 흡수하여 난방한다. 근데 공기 중 열이 바깥에가 따뜻하냐라는 거죠. 바깥에가. 그럼 겨울에 쓴다는 거 아니에요. 난방할 때는. 겨울에 바깥에는 따뜻하면 바깥에 가서 사시지 뭐하러 사시. 일반 전기요금보다 20kW 적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거. 나 진짜 황당하네요, 이거는. 2000W에 3000W 이상의 고전용 모델을 장시간 사용할 경우 누진세 2, 3단계가 적용. 하루 4시간 사용 시 월 6만 원 요금이 발생한다는데요. 이것을 장시간 사용할 경우 실제로는 좀 더 태양광까지 같이 해야 겸해야 된다는데요. 그럼 뭐 태양광으로 그냥 하지. 히트펌프 가격을 볼게요. 히트펌프가 가격이
가정용 냉난방기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대고 주택 전체 난방을 위한 지열 공기열 히트펌프가 1000만 원에서 설치가 1500만 원 이상입니다. 이것도 태양광하고 같이 겸해야 된답니다. 여기서 제때 요금 폭탄이 나올 수 있다고. 좀 아니다 싶네요. 내가 보기엔 아니다 싶다. 제 방식으로 하시는 게 그냥 나을 것 같은데, 전기 온수기처럼 이렇게 전기 보일러처럼 전기로 가열을 하더라도 안에다가 금속을 좀 넣어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따뜻하게 쉽게 가열을 한다는 거죠. 드리는 연료에 비해서. 이게 제가 보기엔 좀 문제가 좀 큰 것 같아요. 이게 상식적이지는 않네요. 전기 어떤 주전자 방식으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가스에서 물을 끓여서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초기일 때 순간마다 조금씩 데우는 식으로 전기 주전자 전기전자 8,500원 만원짜리 있잖아요. 이 정도 해가지고 물을 순간 조금만 가열만 하면 되게 효율이 좋은데요. 그거는 이제 물 분배기 위해 놓자라고 얘기해요. 보통 이제 여기다 금속을 추가로 놔가지고 오목한 험버가 파가 나있고 볼록볼록한 구조를 넣어서 자갈처럼 열이 축적되게 하자. 금속이 됐든 실제 자갈을 넣어도 되긴 되는데 제품이 하기에는 좀 그렇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셔도 저기서 이렇게 금속을 안에다 넣어가지고 오목한 홈을 파거나 볼록볼록한 해서 여기서 순간적으로 끓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어떤 돼지꼬리 땡땡이 방식도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 여기다가 오목한 홈을 파자. 발열선인 크롬선이라든지 이런 발열선 같은 데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압력밥솥 같은 것도 오목한 홈을 열판 파가지고 오목골처럼 적용하게 하자. 근데 돼지꼬리 땡땡이를 여러 개 놓거나 오목한 홈을 파거나 서로 대중석 금속을 이렇게 만들어서 빨리 끓는다. 이걸 넣어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공기나 이렇게 물을 지나갈 때 이렇게 동그랗게 옆으로 지나가는 위로 해도 되긴 하지만 여기서 100개짜리 공기가 지나가는 이런 부분이 있다. 작게 공기를 작게 쪼갠다는 거죠. 작게 쪼개거나 물을 작게 쪼거나 다른 액상을 작게 쪼개서 이거를 가열 방식으로 전기, 가스, 뭐 이렇게 원자력도 가능해요. 네, 원자력. 그다음에 석탄, 석유, 기타 태양광으로 오목한홈을 여기다 파가지고 태양광 반사판,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서 오목한 홈을 파서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할 때 쓴다 그랬잖아요. 이걸 집중시켜가지고 360도 배치해가지고 태양광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태양이 뜨든 반사복사가 계속돼가지고 그래서 발전 및 난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작은 단위로 쪼갠다는 게 기술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이렇게 공기를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여기다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공기를 한 수십 개의 공기 통로를 금속 통로를 지나쳐요. 안에 금속이 달려 있고요. 여기서 그걸 통과하는 순간 이렇게 약간 오목한 홈을 거기다 파주기도 하고 내부에 부딪혀 갖고 열이 이렇게 차가워지도록 이런 스크류 구조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딪히면서 여기서 이거를 이제 선풍기에다 공급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뭐 여기다 놔도 되고 그래서 공급을 한다. 전기료도 별로 안 들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길게 만들어 놓으면 길게 만들어 놓으면 꽤 이게 냉방이 되죠. 차가운 거 계곡처럼 이렇게 통과를 하니까 전기를 차게 쪼개서 차갑게 물이나 뭐 공기를 차갑게 공급을 하거나 거기다 가열을 하게 되면 난방 전기나 가스나 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가열을 하게 되면 태양광으로도 뜨거운 물이나 뜨거운 액상 또는 뜨거운 공기를 공급할 수가 있어요. 이걸로 이제 살균 장치를 만든다. 공기 살균 장치를 이런 식으로 가열하는 어떤 구간을 거쳐 가지고 방 안에서도 병원에서도 공기를 살짝 잠깐만 하면 괜찮아요. 잠깐 지나 뜨거운 지역을 잠깐 이렇게 0.5초라도 지나면 이게 살균이 된다는 거죠. 살균이 돼서 이렇게 가동 안 하면 되니까 평상시에는. 그래서 병원에서도 살균 공기를 공기를 흡입을 해서 그래서 잠깐 뜨겁게 가열해서 살균하고 빠져나온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장치도 만들 수 있다. 이거
전세계 대박 날 수도 있는데 하시면 전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이게 이거면 될 텐데요. 그래서 이걸로 해가지고 물로 난방을, 우리나라 같은 바닥 난방을 하니까 물로 난방을 하든가 공기를 가열을 해가지고 뭐 냉장고 에어컨 같은 데도 설치를 할 수 있고요. 차가웠고 이렇게 냉장 안에서 이렇게 뭐 금속판을 오목화염을 파가지고 오목화염을 파거나 볼록볼록한 구조물을 넣어서 냉기를 축적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오목화염을 파주면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저기 건축용 내부 판넬로 이렇게 만든 부분인데요. 오목화염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가지고 양쪽으로 파가지고 바깥하고 안쪽하고 서로 이렇게 온도를 차별을 딱 차단을 시키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건축용 판넬, 장판 같은 데도 들어가거나 단열재나 단열벽지 이런 데도 들어가거든요. 배관 보온재 이런 데 들어가, 스티로폼 같은 데도 들어갈 수 있고, 종이 골판지나 플라스틱 골판지 같은 데, 비행체 금속, 드론이를 비행체 금속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배 금속으로도 사용하고, 보일러 탱크, 보일러의 탱크의 모습이거나 가스 탱크의 모습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국 원자력 연구원인가? 그래서 YTN에서보다는 거기서 진공첨부에 또 오목화염을 파거나 볼록볼록한 구조물로 하시는 게 제 기술인데, 주방 냄비 같은 데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주방 냄비에도 양쪽으로 보일러 같은 데도 가능하고, 주방 냄비에도 그래서 오목골처럼 작용해서 압력밥솥 같은 거는 밑에다가 열판에다 오목화염처럼 파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훨씬 더 이렇게 오목화염 파면 열이 방사가 훨씬 더 잘 되죠. 위에다가 그릇, 주방 냄비 자체 코펠 같은 데다가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목화염을 파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평판이고 안에는 아예 오목화염판이고, 방송인 접대 허경환 씨라고 얘기인데 이름 비슷해서 좀 착각을 했는데, 영경환 씨가 허경환 씨한테 이름이 좀 비슷해 착각을 했는데요. 영경환 씨가 방송하는 저기 홈쇼핑에서 그 후라이팬에 오목화염을 파가지고 하는 후라이팬 방송하는 그거 제 기술인데요. 후라이팬 얘기도 구체적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오목골처럼 작용해서 걸린다. 그다음에 가로등 같은데, 불빛 같은데도 이렇게 오목화염을 파가지고 배를 이렇게 가거나 그 색깔까지도 넣을 수 있다. 훨씬 비지고, 아니면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서 넓게 퍼지는 효과를 내거나, 카메라 렌즈 같은데 이런 데도 오목화염을 파갖고 빛을 증폭하거나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서 여러 각도에서 들어오는 빛을 증폭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자동차 전조등에도 되고 일반 조명에도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주고, 이런 데도 오목화염을 파가지고 증폭하는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빠른 시간에 그 공기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대류 현상을 일으키기보다 공기를 빨아들여서 여기서 가열을 해가지고 내보내는 이런 방식. 여기서 굳이 이렇게 굳이 이걸 해줄 필요가 없어요. 이게 펜으로 이렇게 내보낼 필요가 없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열을 해가지고 내보낸다. 또는 이것을 차가운 면, 여기서 압축기나 냉매 또는 펠티어 소저 방식으로 이 면을 차갑게 했다 그러면 뜨거운 공기를 이렇게 부딪히게 해주면 바람 빨아들여서 여기가 제습기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을 제거하고 제습기가 온도도 차가워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다가도 오목화염을 파줄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기면 다 돼요. 그래서 모든 기기에서 빨아들여서 면에 부딪혀갖고 뜨겁게 하거나 차갑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냉장고 에어컨에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히트펌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가 좀 이상하다. 정상 뉴스에서도 좀 이거를 자기네들이 좀 알고 좀 해야 될 것 같다. 바깥의 공기가 더 따뜻하냐라는 거죠. 그럼 바깥에서 사셔야죠. 유럽에서도 그럼 가스를 러시아산 가스를 수입을 당장 중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겨울이 바깥에가 따뜻하니까 히트펌프는 원래 지열에서 나온 거거든요. 지열이 따뜻하니까 바깥의 공기가 따뜻한 바깥에서 사시라는 거죠.
뭐하러 바깥의 공기가 따뜻하면 상대적으로 따뜻한 지역에서 열을 끌어와서 이렇게 하는 게 히트펌프 원리인데 되게 이상하네요. 그죠? 네. 초기 비용이 도시가스 보일러에 대비해서 7배 이상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도 이거를 좀 검증을 좀 거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좀 안 가죠. 바깥의 공기가 따뜻하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엔 좀 이상한 뉴스 같습니다. 네.